가족을 잃는다는 건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18년 전 장터에서 SP처럼 사라진 첫째 딸 은채. 부부는 매년 생일 초를 모으며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딸의 결혼식장. 평범한 축하의 자리에 억만장자 하객이 한 소녀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 그리고 익숙한 웃음. 부모의 시간은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18년 만의 재회, 그 기적의 순간이 지금 펼쳐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곳으로 즐거운 행복과 굿뉴스가 전달되도록 기원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감동의 여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초겨울의 아침 공기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해 보였지만 손끝에 닿는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김성우 씨는 전기포트를 켜둔 채 허리를 한번 펴며 가슴 한가운데 묵직하게 눌려오는 감정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내일이면 둘째 딸 미나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먼저 떠올라야 정상인데 성우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잔양 같은 감정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 옆에 놓인 사진 액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6살 은채는 눈웃음을 크게 띄우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있는 새끼 손톱만 한 점. 그건 마치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표식 같았습니다.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너 생각하지 말자. 미나의 날이니까 제발. 하지만 말로 하는 다짐이 감정까지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가슴 아래쪽 깊은 곳에 꾸역꾸역 눌러 담았던 슬픔은 결혼식이라는 큰 전환점을 맞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오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정 씨가 묵직한 눈꺼풀을 억지로 뜨며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얼굴엔 기운이 없고 앞치마 끈을 매만지는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잠 좀 잤어요? 뭐 그냥 뒤척였어요. 괜찮아요. 그가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다는 말은 사실 가장 괜찮지 않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던 미정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가 꿈에 나왔어요. 웃으면서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선명해서 눈을 뜨고도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성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쩐지 섬뜩하고 또 기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당신도 그 꿈을 꿨군요. 둘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 견뎌낸 고통, 그리고 흐릿해질까 두려웠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이면 분주해야 하는데 그들의 집은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레 움직이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녀만 알고 있던 작은 나무 상자. 18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마다 하나씩 모아온 딸의 생일을 대신해 켜주었던 초들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케이크일 때도 있었고 편의점 빵에 꽂아 조용히 촛불을 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는 너무 힘들어서 초 자체를 들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황빛의 얇은 초는 나이가 들 때마다 색이 조금씩 바래갔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올해까지만 이렇게 해줄게. 내년부터는 정말 보내줄게 그래야지 그치?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오던 울음이 터지듯 새어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가 작았지만 18년 동안 쌓여온 공허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날부터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던 그 날들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히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러다 또 많이 울 거예요. 오늘만큼은 조금만 내려놓아요. 우리.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는 더욱. 성우는 문 너머로 아내의 흐느낌을 들으면서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어 그녀를 달래는 순간 자신 역시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버텼지만 사실은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이 흘린 눈물은 저 멀리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미나의 결혼식장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결국 어떤 기적으로 돌아오는지 보게 됩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새벽부터 내리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식장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말소리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하얀 난초 장식이 로비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성우와 박미정은 결혼식장 입구에서 뛰어다니는 직원들을 피해가며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거나 하객을 맞이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쪽에 축의금 넣으시면 됩니다. 아, 먼 길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머, 오셨네요. 우리 미나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세요? 오늘 꼭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데 웃으며 인사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누가 보아도 미세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즐거운 날인데 어딘가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은 기분이 계속 따라붙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은 분주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주히 손을 움직이고 친구들이 장난을 치며 사진을 찍었지만 정작 신부 미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오시지? 오늘만큼은 울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정이 들어오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울면 안 된다니까. 이따가 또 울 거잖아.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유 예쁘다. 우리 딸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었네. 미나는 엄마의 눈가를 톡 건드리며 장난을 쳤지만 그녀 역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느라 아랫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식장 로비는 점점 사람들로 차올랐습니다. 사진 찍는 조카들, 인사 나누는 이웃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까지 분주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로비 한편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혹시 저 사람? 맞아. 뉴스에서 많이 보던 그 사람이잖아. 에이, 여길 왜 와? 사람들이 속삭이며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검은 정장을 입은 4명의 경호원이 있었고 그들 사이로 여유 있는 걸음으로 걸어오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 정혜준이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단정한 흰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젊은 여성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은 힘 있는 회장의 행렬 속에서도 은근한 우아함을 풍겼습니다. 미정은 그 순간 하객 명단을 들고 있던 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 사람? 성우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설마. 아니야. 아니어야 돼. 근데 왜 저 아이가.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허공에서 끊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여성이 비슷한 또래의 하객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그 순간 조명 아래에서 환하게 드러난 얼굴은 18년 전 6살 은채의 얼굴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이 서둘러 자리를 잡고 조용해지려는 찰나 마이너스 회장의 경호팀이 입장문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성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 은채 모습이 그대로예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여보, 침착해요. 결혼식장 전체가 다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신랑 측과 오랜 인연이 있으신 정혜준 회장님께서 축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웅성거렸습니다. 미정과 성우의 눈은 정혜준이 아닌 그의 뒤에 얌전히 서 있는 그 젊은 여성을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회장의 딸 정윤아. 그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 식장에 울려 퍼지자 미정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윤아. 근데 저 얼굴, 저 눈, 저 점. 그녀의 시선은 여성이 고개를 살짝 들며 머리카락을 넘길 때 조명 아래 보일락 말락 보이는 오른쪽 눈 밑에 작은 점에 꽂혔습니다. 그 점이 그녀의 숨을 완전히 먹게 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축사를 듣고 미나와 신랑의 첫 만남 이야기에 웃고 신랑 친구들의 코믹한 영상에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단 1분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정윤아가 일어서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미정의 시선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 얼굴, 저 표정, 저 아이가 웃을 때 눈이 살짝 접히던 모습, 모두 똑같아.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이 미정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윤아가 하객석에서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 모양이 은채가 6살 때 사진 속에서 짓던 그 미소와 너무나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미정의 가슴에서 단단하게 묶어두었던 감정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부케 상자를 들고 있던 양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꽃잎들이 조용한 식장에서 너무 크게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미정은 그 시선들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윤아.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서 마침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채야? 그 작은 목소리는 하지만 놀랍게도 식장 전체를 울리는 종소리처럼 강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성우가 놀라 미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안 돼. 지금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18년 전 그날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 결혼식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18년간 멈춰있던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무대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축가가 끝나고 연회장의 음악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고 경미와 남편 철수는 정신없이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의 기척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억만장자 기업인 한도윤 회장. 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눈빛은 쓸쓸했고 어딘가 오랜 시간 찾던 무언가를 마주하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분 왜 자꾸 우리를 지켜보지? 철수는 물컵을 나르다 말고 경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분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지 않아? 경미도 눈길을 돌렸고 두 사람은 동시에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이 어울리는 중년 남성, 단단한 어깨, 은은한 회색빛 눈. 무엇보다 어딘가 안타까움 같은 시선이 부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미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경미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딸을 찾아 돌아섰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잠시 쉬고 있던 지연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누군지 알아? 아까 사진 찍을 때도 계속 나만 바라보던데 약간 이상해. 경미는 딸의 말을 듣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혹시 불편하게 한 건 아니고? 아니, 불편하진 않은데 무슨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느낌? 지연은 순간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 말에 경미는 이유 없이 손끝이 떨렸습니다. 희수, 잃어버린 첫째. 그 아이를 찾던 18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 한도윤 회장은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연이라고. 그러다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한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지? 그의 비서는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겁니까? 얼굴이 하얘지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서는 오래 알고 지낸 만큼 눈치가 빨랐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아이 때문입니까? 그 말에 도윤은 깜짝 놀라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18년 전 나와 그녀 사이에서 사라졌던 그 아이.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지연의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경미의 얼굴마저 이상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부 지연이 무대에서 내려오며 치마 끝이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한도윤 회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뻗어 지연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도 이유 없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네. 제가 아까부터 뵙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오랜만이었다고 말할 것 같은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희미하게 어릴 적 기억, 아주 어두운 복도 끝에서 보이던 실루엣, 언뜻 스치는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처럼 불안해진 경미는 남편을 뒤로하고 홀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딸을 아십니까? 도윤은 미간을 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지요. 그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거짓을 품지 못했습니다. 경미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왜 계속 지연이를 바라보셨습니까? 그게 도윤은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부인께 신뢰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비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라 했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저 설마 잃어버린 저희 첫째 딸 희수에 대해서 무슨 아시는 거라도. 도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고 숨이 걸렸습니다. 철수도 그 순간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분이 희수에 대해 뭔가 아신다는 겁니까? 도윤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희수였습니까? 그는 한 발짝 물러나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은 희서였습니다. 순간 경미의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서. 발음이 너무 비슷해. 18년 전 경찰서에서는 이름 정확히 못 들었다며 희수인지 희서인지 잘못 기록된 서류를 내밀었던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경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럼 설마.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8년 전 제 아이도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음악은 계속 흘렀지만 세 사람 사이에서는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철수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도 18년 전에 우리 첫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날이 2007년 5월 14일. 경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철수마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 날짜를. 도윤은 여전히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신부가 정말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가득한 얼굴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 역시 제 딸을 잃었습니다. 경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다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경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너 어릴 적 희미하게라도 기억나는 사람 없어?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키 큰 남자, 회색 눈, 나를 안고 울던 사람.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무너져 내릴 듯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몇 달 뒤에만 다시 만날 수 있었더라면.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회한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비극처럼 서로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환한 조명 아래 웃음소리와 음악은 그대로였지만 경미철수 부부 그리고 한도윤 회장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쥐어짜며 세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경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2살 때 사실 너에게는 언니가 있었어. 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언니요? 그래, 너보다 4살 많았던 첫째, 희수. 그 말을 들은 한도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던 서류입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으며 몸을 굳혔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도 아이를 잃었다고 했지 설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도윤은 지연보다 경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버지의 죄책감과 남자의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18년 전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잠깐의 실수로 그는 손에 든 봉투를 보고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잠시 눈을 떴을 때 제 품 안에 있어야 할 제 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미는 듣고만 있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디로?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사설 탐정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피 말리는 18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연 씨를 보고 처음으로 해설을 떠올렸습니다. 닮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랑 닮았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릴 적 모습과 정말 닮았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그의 눈가에 울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결정적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날짜 말입니까? 네. 저와 당신들이 아이를 잃은 날이 같았다는 사실. 경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서로의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그 말을 모두가 삼키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도윤 회장의 비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는 숨기신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도윤은 돌아보며 낮게 외쳤습니다. 그만해.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비서는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아플 만큼 진지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미와 철수는 숨을 멈추고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비서를 바라보며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비서는 한 장의 복사된 서류를 꺼내 경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18년 전 경찰서의 실종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 고의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철수는 부르르 떨며 서류를 잡았습니다. 수정이요? 누가 왜? 비서는 단단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희서 양의 실종 날짜는 실제로는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은 5월 14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얘졌습니다. 경미는 벽을 붙잡고 겨우 숨을 이었습니다. 그럼 희수를 잃어버린 날과 희서를 잃어버린 날이 원래는 하루 차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비서는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사실 두 사건이 같은 병원 근처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도 저희가 최근에야 확인했습니다. 경미는 손끝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같은 곳? 철수도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날 우리 희수를 데려간 사람이 희서도 함께. 비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18년 전 그 병원에서 저희 아이를 봤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경미와 철수는 동시에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개 속에서 아이의 흔적을 쫓는 심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18년의 지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아이에게 다가갔던 사람의 이름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미는 거의 울먹였습니다. 누굽니까가 그 사람이? 도윤은 서류에서 한 이름을 떼어 읽었습니다. 최모 간호조무사.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요?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희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경미는 무릎이 휘청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철수가 경미를 부여잡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날, 두 아이, 비서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 기억났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남자 말고 흰색 가운을 입은 여자도 기억나요. 경미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떤 여자였니? 지연아, 기억해봐. 지연은 힘겹게 눈을 감았고 아주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웃고 있었는데 웃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 말에 경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거의 울먹였습니다. 그 사람 최모 조무사.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이제 엄마는 없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순간 경미는 거의 기절할 듯 쓰러졌습니다. 아기한테 그런 말을? 철수는 경미를 안아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애들을 바꿔치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비서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바꿔치기라기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애들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사고 전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최근에 받은 제보 사진입니다. 철수와 경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아이 둘이 병원 뒷문을 향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저 조건. 철수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희수 맞아. 저 뒷모습 우리가 매일 보던. 도윤은 눈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 장면에서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연회장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답게 울리고 있었지만 김성우 박미정 부부와 한도윤 회장 그리고 지연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작은 뒷모습 두 개, 단지 그것뿐인데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경미는 사진을 쥔 손을 떨며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희수야. 그 한마디에 18년 동안 참아온 슬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미야, 정신 좀 차려. 하지만 경미는 실신하듯 쓰러졌고 손에서는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급히 달려와 경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숨 쉬어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때 한도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제 말 들어주시겠습니까? 철수는 분노가 섞인 불안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한다는 거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윤의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는 마치 폭발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병원 기록실 내부에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그날 실종된 두 아이의 기록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움켜쥐고 외쳤습니다. 왜 지금까지, 왜 이 문서가 이제야?
조무사가 모든 기록을 바꿔치기하고 달아났습니다. 문서 역시 병원의 오래된 창고에서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도윤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숙임는 사고 당일 희서안가 입원했던 병실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미정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희수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병원까지 갔었다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희망과 절망이 함께 섞인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기억나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안고 병실 뒤편 쪽으로 데려갔을 때 잠시 숨을 골랐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옆에 저보다 조금 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울지 말라고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철수와 경미는 눈물이 터질 듯 떨었습니다. 그 아이가 희수였던 거죠?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이, 정말 따뜻했어요. 경미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연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던 것도 기억나요. 비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둘이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함께 도망쳤다는 제보와도 일치합니다.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은 겁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도윤의 비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지금 어디라고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비서의 목소리는 숨조차 가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철수가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는 답했습니다. 18년 전 두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던 그 조무사 말입니다. 경미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비서는 숨을 크게 삼키며 말했다. 경기도 안성 시립요양병원에 18년째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입원?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이후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모두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서에는 병원 후문 CCTV에 두 아이와 함께 사라진 장면만 있습니다. 사고 이후엔 오직 조무사 한 사람만 발견됐습니다. 경미는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 희수는 또 사라진 건가요? 철수는 경미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아냐, 아직 아냐. 희수는 살아있어. 우리가 못 찾은 거야. 그 말에 한도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DNA 검사를 요청드리려 했던 겁니다. 지연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혹시... 도윤은 눈가를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가 저의 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가 성우 부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딸일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마친 채 급히 달려온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사람들이... 그러나 그녀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지연과 한도윤 회장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지연 언니? 지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미안해 미나. 아무래도 너희 가족에게 내가 말도 못할 엄청난 일이.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다. 미나야. 이건 지금 너한테 설명하기가. 그때 철수가 미나에게 말했다. 지연이가 너희 집을 떠난 아이일 수도 있다. 미나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언니가? 우리 잃어버린 희수 언니가? 그 순간 미나의 눈이 지연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다가 서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 어떡해. 나 기억나는 것 같아. 지연이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기억나는 거야? 미나야.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주 어릴 때 사진 한 장 본 적 있었어. 아빠 서랍에 몰래 들어갔다가. 성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사진이었니? 미나는 울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보다 4살 많은 긴 머리의 언니가 날 안고 있는 사진. 근데 얼굴은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 엄마가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잊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지연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언니 얼굴 보니까 그때 그 흐릿한 얼굴이랑 이상하리만큼 닮았어. 지연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럼 정말 내가. 한도윤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 혼란을 끝내는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지연 씨가 제 딸이든 여러분의 딸이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성우 부부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제발 검사에 응해 주십시오. 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성우는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든 아니든 우린 널 버리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지연은 터져나오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저 너무 무서워요. 미정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린 괜찮아. 네가 우리 희수가 아니어도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하객들은 상황을 몰랐지만 어딘가 특별히 울컥한 분위기 속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식장에서 두 가족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성으로 갑시다. 경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성우도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역시 비서를 향해 말했다. 차 준비해라. 지금 출발한다. 지연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나야, 혹시 내가 정말 너희 언니면. 미나는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난 오늘 언니를 다시 찾는 날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안성의 오래된 시립 요양병원. 추운 겨울 공기가 병원 건물에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는 접수창구로 달려가 직원에게 말했다. 18년 전 실종 사건 관련으로 왔습니다. 최모 조무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차트를 확인해 한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3층 308호. 하지만 조심하세요. 거동은 가능하지만 의식이 불안정해서. 경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손을 제일 먼저 붙잡았습니다. 준비됐어? 미정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희수야, 엄마가 간다. 그리고 두 가족은
308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빛. 가까워질수록 누군가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문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침대 끝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18년 동안 혼자 견뎌온 어두운 고통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왔구나. 내가 지키려 했던 아이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병실 창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 모두가 동시에 창가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천천히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홀 안의 조명은 따스하게 낮아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아까부터 멈추지 않는 가슴의 울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을 누군가 살포시 건드리는 듯한 느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육감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부르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우에게는 너무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진 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느껴졌던 울림. 그 울림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강했습니다. 성우가 뒤돌아보기도 전에 낯선 여성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밖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고 꼭 직접 만나야 한다고만 하셔서 성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수백 번 부정하며 살아온 기대, 그러나 단 한 번도 완전히 놓지 못한 희망. 미정 역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이 마르고 두 손을 꽉 쥔 채 일어섰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마치 세상이 조용히 호흡을 멈춘 것 같은 순간 그 복도 끝 창가의 역광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 얇게 뜬 어깨, 두 손을 배 앞에서 조심스럽게 모은 모습. 그리고 그 아이에게만 있었던 생김새. 오른쪽 눈 밑에 아주 작은 점. 성우는 그 점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다리가 힘을 잃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고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악기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우와 미정의 심장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와도 바꿀 수 없는 은채의 목소리. 미정이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은채야? 정말 내가? 은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흐르기 시작할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우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그는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라도 자신이 다가가면 사라져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18년의 상처였습니다. 은채가 먼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채, 아빠, 저 늦어서 너무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성우의 두 눈이 단번에 뜨겁게 젖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만 있어도 그걸로 됐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무너지는 듯 무릎을 굽히며 은채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에 안긴 은채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은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채야, 엄마야. 엄마 맞아. 너 맞지?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미정은 그 순간 더는 서 있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은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음이 가진 무게는 18년의 고통과 그보다 더 큰 기적의 무게였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정말 많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마음 한쪽이 허전했어요. 그게 아빠, 엄마였던 것 같아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다. 돌아온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기적을 받은 거야. 그 순간 창밖에서 눈송이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기다린 마음 위에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축복 같았습니다. 성우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다시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미정도 눈물로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에 길게 포개졌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기적은 그 어떤 상처도 안아줄 만큼 따뜻했습니다. 잊힌다는 것은 결국 기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니어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